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나마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 배웠잖아요. 그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1 국어 비상교과서 4단원 바른말 바른글 속에 있는 수단원 2 한글 맞춤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158페이지 피면 됩니다.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리에 관한 것 알쏭달쏭 맞춤법 1번을 배울 건데요. 자, 여기에 하나의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를 적어야 된다 라고 했고, 접시에 듬북이 아니라 듬뿍으로 적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왜 여기서는 이 예사소리 디귿이 들어간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된소리 쌍비읍이 들어간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는 예사소리에 있는 단어를, 여기서는 된소리가 있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된소리 대기 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뭐가 맞는지. 선생님 생각하기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된소리 대기 현상 경험하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에는 어떤 종류의 된소리 대기 현상들이 있는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된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 짝을 가진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이게 왔을 때 그때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은 표기를 말한 게 아니라 발음을 얘기한 겁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음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죠. 기역으로 끝났고 치읓으로 끝났지만 결국엔 디귿으로 발음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은 그대로 비읍으로 발음되죠.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알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웠었죠, 그죠? 자, 가느다란 물방울 배우지 않았습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 종속 부분에는 요 7가지의 자음으로밖에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요거 기역, 디귿, 비읍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을 경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안울림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안울림 소리. 이거를 이해 못하겠다면 자음 체계표 다시 보고 외우고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된소리 대기 현상의 가장 기본 원칙은 그냥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뒤에 있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국밥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국밥. 자, 기역. 울림 소리입니까? 안울림 소리입니까? 안울림 소리죠. 비읍. 울림 소리입니까? 안울림 소리입니까? 안울림 소리죠. 안울림 소리 두 개가 인접했기 때문에 이어져서 발음되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만났죠. 그러면 뒤에 있던 예사소리가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쌍비읍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잖아요. 국, 밥. 이게 된소리 대기 현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하나만 더. 이번엔 숙주 가지고 할까요? 숙주? 숙주나물 좋아하니까. 숙주. 자,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발음할 때 숙주가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기역. 울림 소리입니까? 안 울림 소리입니까? 안 울림 소리죠. 지읒. 얘도 안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났는데 요 안 울림 소리 중에 이 지읒은 어쨌든 예사소리잖아요. 요 예사소리가 발음을 하면은 이렇게 된소리로 바뀐다더라. 이게 된소리 대기 현상, 경음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한 개만 더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 꽃집. 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꽃집인데, 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발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 표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친구는 발음할 때 꽃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맞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넘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요것을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중학생 때 국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지 요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모른다는 것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까 말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음절 한번 발음할 때 소리 나는 단위, 그 음절 끝에는 무조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종성 부분에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에 다른 자음으로는 발음이 안 된다니까. 분명 이것 이외의 자음으로 표기된 친구들은 발음할 때 꼭 요런 식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치읓이 그렇잖아요. 자, 이 꽃집이라는 단어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발음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해 볼게요. 자, 꽃집. 일단 이 친구가 이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발음할 때 디귿으로 바꿔 발음합니다. 꽃. 그 다음에 집이겠죠. 일단 중간 과정은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디귿이 안 울림 소리이죠. 그 다음에 지읒이 안 울림 소리이죠. 아까 말했죠. 된소리 대기 현상은 안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만나면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만났어요. 그죠? 디귿과 지읒이 만났잖아요. 이러면 뒤에 있던 예사 소리가 이제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에 부합하죠. 앞말이 기역 혹은 디귿 혹은 비읍으로 끝났는데 디귿으로 끝났네요. 그죠? 요 경우 뒷말이 된소리 짝을 가진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쥐읒 중에 하나가 올 때 지읒 여기 있네요. 이때 뒤에 있던 요 예사소리가 각각 뭐로 바뀐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된소리 대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꽃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 친구로 바뀌었잖아요. 교체죠. 알겠죠? 지금 된소리 대기 첫 번째 케이스만 지금 설명했는데 약간 진이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문법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치 그 수학처럼 말이죠. 단계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그 기초 지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암기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인 문법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완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때 울림소리가 뭔지, 안 울림소리가 뭔지, 예사소리가 뭔지, 된소리가 뭔지, 이런 기본적인 자음 체계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요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 될 지식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입력해둔 상태에서 요걸 들어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된소리 대기 두 번째 케이스. 어감 받침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리을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로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 올 때 얘네들이 다 된소리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신고, 어감 받침. 어감 받침이 뭔지 알죠?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용언이란 얘기예요. 용언일 경우 어간, 앞서 바로 앞에 강의에서 한글 맞춤법 1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었죠. 먹다, 먹자, 먹어라 이럴 때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뒤에 부분이 어미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리을 뒤에 결합되는 어미 첫 소리로 기역, 디귿 봐봐요. 여기에 어간 받침 나왔죠? 니은, 미음. 어쨌든 요 뒤에 결합되는 어미 첫 소리로 기역, 디귿, 시읒, 지읒. 여기 기역, 디귿 있네요. 그죠? 이렇게 왔을 때 얘네들이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 신고 돼버렸잖아요. 감고, 그죠?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넓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쨌든 얘는 넓다는 이거 리을을 발음하거든요. 리을로. 얘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이 만났을 때 어쨌든 어간 뒤에 따라오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예사소리 기역은 된소리를 변한다고요. 이렇게.
이것도 어쨌든 된소리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된소리대기. 관형사현 전성음이 을 혹은 리을 뒤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어쨌든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이 또 다 된소리대기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더라. 할 것을, 갈 곳. 이것이 할 것을, 갈 곳.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그죠? 물론 끊어서 읽을 때는 된소리대기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어서 발음한다면 할 것을, 갈 곳. 이렇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슬슬 피곤이 몰려오죠. 좀, 손 놔버리고 싶고. 미치겠죠, 그죠? 압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딱 보여요, 그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졸고 있나요? 졸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관형사현 전성어미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말들,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말들이 등장하면은 일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설명해 줄게요. 그냥 이해를 하면은 약간 좀 쉬워집니다. 약간, 아주 약간. 관형사현 전성어미라는 건 뭐냐면 관형사가 아닌 것인데 전성, 성질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관형사처럼. 이게 그거지. 자, 봐봐요. 크게 써볼게요. 할, 얘는 원래 하다 라는 동사야, 동사. 그죠? 근데 얘를 할로 바꿨단 말이야. 뭐 때문에? 관형사처럼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리을이 끼어 들어감으로 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관형어가 돼요. 관형어. 왜냐면 뒤따라오는 것을 꾸며주거든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나요? 왜 소름 돋지? 지금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소름 돋지? 여기서 이 것이 뭔가요? 것은 의존 명사잖아요. 체언이잖아요. 이 체언을 수식해주는 성분이 뭐냐요? 미치겠다. 뭡니까? 관형어잖아요. 관형어. 품사 자체가 관형사는 아니더라도 관형어인 친구들은 뒤따라오는 체언을 수식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관형어를 만들어줍니다. 뭐가? 요 리을이. 원래 이쪽의 품사는 동사라 할지라도 이 관형사현 전성어미 리을이 붙어줌으로 해서 관형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체언을 수식해주거든요. 그래서 관형사현 전성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예. 어쨌든 할 것을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갈 곳 크게 써야지 이해가 좀 더 쉽겠지. 보기 쉽고. 자, 문제는 왜 얘가 쌍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하느냐 그걸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된소리대기 세 번째 케이스. 알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케이스에 뭐라고 했냐면 관형사현 전성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얘가 올 때 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형사현 전성어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친구가 관형사현 전성어미란 말이야. 왜 관형사현 전성어미냐면 원래 이 친구는 요거는 가다가 기본형이죠. 역시 동사란 말이죠. 동사인 친구를 관형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 그럼 관형사현 전성어미 리을이 끼어 들어가면은 관형어로 바뀐다니까요. 갈. 얘가 끼어 들어감으로 해서 얘가 관형어가 돼버렸어요. 관형어. 관형어로서의 역할을 획득했단 말이지. 자격을 획득했어. 그럼 관형어인 갈이 뒤따라오는 곳을 수식해준다니까. 얘가 곳. 이건 뭡니까? 품사가. 명사죠. 즉 체언이잖아요. 체언이 수식을 받는 건 관형어, 관형사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형어에게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갈 곳. 그래서 얘가 관형사현 전성어미라는 거 이해가 갔죠? 이제 이해가 갔죠? 자, 근데 이 리을 뒤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기억이 왔네요. 이 친구들 중에 하나인 이 기억이 왔네요. 이 친구가 쌍기역으로 바뀌는 현상, 이건 된소리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상. 세 번째 케이스. 알겠죠? 그래서 갈 곳을 결국에 우리는 갈 곳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지. 갈 곳.
바뀌었잖아요. 된소리 대기 현상.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예요. 된소리 대기 네 번째 케이스. 총 네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네 번째 케이스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한자어일 때예요. 한자어일 때. 그때 리을 받침 뒤에 있던 자음, 디귿, 시옷, 지읒이 각각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경우 된소리 대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 한자어고요. 발동도 한자어입니다. 다 한자어인데 어쨌든 리을 받침 뒤따라오는 요 디귿, 리을 받침 뒤따라오는 요 디귿, 얘네들이 다 쌍디귿으로 변한다라는 얘기죠. 뭐 말살 이런 것도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말살 한자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던 이 리을 받침 뒤에 있는 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 말쌀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오케이. 갈증. 자,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우리는 발음할 때 갈증이라고 발음하죠. 다 이걸로 설명 안 하죠. 그죠? 리을 받침 뒤에 있던 자음, 지읒이 쌍지읒으로 변하는 거 된소리 대기 현상. 이해했죠?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어요. 드디어 요 내용에 대한 걸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나름 선생님을 형성한 그림이긴 한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길쭉한 얼굴은 아닌데 길쭉한 얼굴이 되고 싶었나 봐요. 네, 어쨌든 그거 말이야 설명 가능해? 라고 이 친구가 묻는다면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야, 이렇게 되는 거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럼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면 이렇게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깍두기라고 발음이 된다 한들 그걸 깍두기라고 씁니다.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발음만 그렇게 할 뿐. 하지만 이 듬뿍은 이거는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이 안 돼. 앞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된소리 대기 현상 4가지 케이스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된소리 표기 자체를 아예 된소리를 아예 표기에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듬뿍이라고 쓰는 것이 이 부분의 요지인 것이죠.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앞서 설명했던 그 된소리 대기 현상의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쬐끄맣게. 자, 그러면 이 깍두기로 표기되는 이 깍두기는요. 자, 이 된소리 대기 현상의 1, 2, 3, 4번 케이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이거죠.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 기역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뒷말이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왔을 때 디귿이 왔네요. 그때 얘가 어쨌든 발음은 쌍디귿으로 발음되는데 이게 된소리 대기 현상이다. 자, 이렇게 된소리 대기 현상 4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깍두기로 쓴다. 깍두기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냐?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 이 듬뿍이라고 우리는 쓰는데 발음도 듬뿍, 쓰기도 표기도 듬뿍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어디에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죠? 뭐 미음, 여기 있는 미음 뒤에 결합이 되는 어미의 첫 소리로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안 왔죠?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여러분들 책 15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제5항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데요. 된소리로 적는데 뚜렷한 까닭이 없잖아.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왜 된소리 대기로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어. 원래 쌍비읍으로 생겨 먹었는지 아니면 원래 비읍이었는데 쌍비읍으로 변한 건지 아무것도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된소리를 적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이야. 설명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면 그러면은 예사소리로 표기하고 발음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야. 근데 듬뿍 말이야. 설명 가능해? 아,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러면 표기든 발음이든 둘 다 된소리로 발음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가능하다면 발음은 된소리로, 표기는 예사소리로. 설명 불가능하다면 발음, 표기 모두 된소리로 표기해야 된다. 자, 근데 절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왠지 선생님의 생각에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제5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요거였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케이스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 듬뿍과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케이스 중에 뭘까요? 그쵸? 2번 케이스죠. 미음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이거 뚜렷한 까닭 없다. 그러면은 그냥 된소리로 적었죠. 그죠?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어깨라든지 그 다음에 기쁘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쌍기역 같은 경우에 얘가 애초부터 쌍비읍이었는지 아니면 비읍이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글자로 적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얘는 다른 글자로 적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된소리대기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래,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표기는 예사소리로 적자. 다른 이게 예사소리로 적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만 어깨, 기쁘다의 쌍비읍이라든지 쌍기역이라든지 아니면 듬뿍의 쌍비읍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비읍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쌍비읍이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게 발음을 해왔는지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글자로 적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된소리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적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표기까지 그냥 그렇게 적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쯤 되면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되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산, 불. 근데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하죠? 산, 뿔이라고 누구나 다 발음합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야, 산불이 났어 라고 하지, 야, 산불이 났어 라고 하는 친구 전혀 없죠. 그죠?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굳이 콕 집어 설명하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요 단어에 산불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 이건 된소리대기 현상 4가지 케이스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뭐 니은, 어간 이거는 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어간 그거가 관련된 그 케이스도 아니고요. 어쨌든 된소리대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산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럼 산불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했잖아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절 첫 소리 된소리 적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깨, 기쁘다, 그 다음에 듬뿍, 담뿍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된소리로 되는 대로 그냥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할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이죠. 한 단어 안에서. 알겠습니까? 산불은요,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죠. 산과 불로 나눌 수가 있죠. 단어라는 그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독립이 가능한가. 그죠? 산과 불은 서로 독립이 가능하죠.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서라는 이 전제 조건에서 여기서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산불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산불이라고 써야 될 이유가 없죠. 산과 불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오답 케이스로 시험 문제 출제하실 경향이 아주 짙은데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문제 낸다면 이런 그 답항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나라면 그러겠어.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거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 현상에 관한 내용 중에 뭐 밑부분에,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짭짤한의 짤과 같이 한 단원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 이거는 그냥 같은 글자로 적는다. 라는 거예요. 그냥 똑딱똑딱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비슷하거나 같은 글자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된소리 똑같이 다 된소리로 통일한다 그거죠. 이거는 뭐 된소리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눅눅하다 이를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예사소리로 표기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거면 됩니다. 네, 이제 됐죠? 네, 이 정도면 이제 된소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알쏭달쏭 맞춤법 2번의 내용은요, 두음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음법칙에 관한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의 가져왔습니다.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죠.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의 어떤 구실은요, 발음하기 어렵다라는 구실인 거죠. 사실 노동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노동이라고 발음하는 게 쉽고 여자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여자라고 발음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리로 발음하는 일. 그래서 이, 야, 여, 요, 유 앞에서 니을과 니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니을 두음 법칙과 니은 두음 법칙이 있어요. 두음 법칙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니을 두음 법칙과 니은 두음 법칙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아, 오, 우, 에, 왜 앞에서 리을은 니은으로 변한 것 따위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두음 법칙이 뭔지만 대충 알면 돼요. 두음. 그러니까 첫 소리에 처음에 오는 제일 맨 앞에 오는 너무 심했나? 맨 앞에 오는 그 자음에 리을과 니은이 오는 걸 꺼려하는 법칙이 두음 법칙입니다. 그냥 누가 그냥 야 두음 법칙이 뭐야? 물어보면 야 두음 봐봐 머리도 짤 쓴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맨 앞에 오는 자음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꺼려하는 법칙이 두음 법칙이야. 봐봐 여자를 사실 계집 여자잖아. 근데 얘를 이음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말로는 발음하잖아. 쓰기도 하고 여자 그지? 원래 노동인데 노동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예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알겠죠? 네. 그겁니다. 네. 자, 근데 이 내재률, 내재율 당연히 뭐 발음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내재율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형률이냐 외형률이냐 얘는 발음을 외형률로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사실 외형률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과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책에서도 다 나와 있듯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에 오면 열과 율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얘는 모음 뒤에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면 그때는 율이나 열로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그대로 류를 살려서 적어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로 한 가지씩 더 예를 들자면 확율이 아니라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표기하죠. 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다음에 온 게 아니니까요. 뭐가 왔어요 지금? 기억이 왔잖아요. 그죠? 기억 다음에 왔으니까 그냥 률 살려 적어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예를 또 다른 예 들어볼까요? 재현율, 재현률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여기에 뭐가 왔어요? 니은 받침 뒤에 나왔으니까 율로 써야죠. 알겠죠?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띄어쓰기에 관한 것이라고 160페이지에 써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조사에 대한 내용은 붙여쓰기입니다. 붙여쓰기. 그러니까 사실 띄어쓰기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다 썼다가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조사는 무조건 붙여쓴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봤습니다. 역시 항상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체언에 주로 붙여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친구가 체언이든 이 친구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체언에 달라붙어 쓰이는 게 주된 역할이 주된 양상이긴 한데 체언이든 아니면 다른 조사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붙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단어이긴 해요. 예, 앞서 말했잖아요. 중원본 되도록이면 안 하겠습니다. 단어이긴 한데 근데 이 친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불쌍한 친구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냐면 나도 데려가 나 두고 가지 마 그러는 그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난 어떡하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좀 약간 질척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알쏭달쏭 맞춤법 1번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저기 띄고까지가 아닙니다. 까지는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붙였어야 되겠죠. 그죠? 청소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쏭달쏭 맞춤법 2번 들어갈게요. 마지막 알쏭달쏭 맞춤법 2번 부분에 있는 내용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몽땅 의존명사에 관한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해줄게요. 결론부터 깔끔하게 의존명사는 무조건 띄어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달린 지 5분 만에가 아니라 5분 만에 자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일단은 의존명사로 보이는 친구가 분과 만입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간이나 횟수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의존명사로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5, 분, 만, 그 다음에 이거 조사니까 붙여 쓰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네.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의존명사 만의 경우에는요. 이게 조사로 쓰이는 만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존명사로서 쓰이는 만이고요. 하나는 조사로서 쓰이는 만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외식하는 게 얼마만이야? 여기를 띄어서 쓰죠. 왜냐면 의존명사니까.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의존명사 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만에 합격하다니 역시 의존명사 만이니까 띄어쓰죠. 자, 이거는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만에 쓰임 볼까요? 안에는 웃기만 할 뿐. 여기서 기, 이거는 한정입니다. 한정의 의미를 가진 조사 만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죠.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쓴다 그랬죠. 의존명사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네, 요거 반대라는 개념만 생각하면 좀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까요? 내일은 10시까지 학교에 가야만 해. 자, 이거는 강조의 의미를 가진 조사만이죠. 파도가 집채만 하다. 이거는 비교의 의미를 가진 조사만입니다. 그래서 조사만과 의존명사만은 꼭 구별해야 됩니다. 같은 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띄어쓰기, 붙여쓰기, 양상이 사용되는 그 양상이 활용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1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복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도 문법에 치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쉬운 설명과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